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이번 정시에 얼마나 추워지려고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 수능 때 보면 매번 추웠는데 그래도 최근 2, 3년간은 그래도 덜 추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12월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 때가 되면 왠지 그 사회 분위기 전체가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가라앉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다시 이제 왁자지껄 한다고 할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제 채널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에 대한 것, 또는 그 전형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죠. 오늘도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전혀 엉뚱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자들만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과에 가보면 그 피부 관리샵 같은 데 가보면 다양한 장비들이 있죠. 그 장비는 누가 만들까요?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학문이 있다면, 그죠? 아무래도 기계니까 기계공학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어쨌든 기계 설계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신체를 알아야만, 또는 피부에 대한 민감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아야 그 기계도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공학과만 이렇게 이제 지금이야 바이오 관련한 산업이 이제 많이 육성되고 관심도 갖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만, 또 사람들의 이제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 기계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피부 관리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기계공학과 플러스 사람의 신체를 잘 알고 있는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있는 그 전공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 기계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융합적인 사고나 사고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거의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팜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농사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IT하고 관련한 것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하고 많이 관련이 있게, IT도 사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IT 경영도 있을 것이고요. 프로그래밍, IT 경영을 한다 해도 역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렇게 다 융합이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학과 간다 그래서 장사 잘하는 방법만 잘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게. 나는 바둑돌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든, 정말 엉뚱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둑돌 썩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정말로 엉뚱한, 별의별, 누구는 또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헤어, 어쩐저고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별의별 것들에, 누구는 또 목재 관련한 뭔가에 관심이 있는
경영에 있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뭐 다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학은 그 몇 개, 그러니까 학문을 주로 하는 대학이냐, 그러니까 대학원을 더 가는 것을 추구하는 대학이냐, 아니면 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뭐 취업을 하든 이렇게 갈 거냐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특수대학들, 이과 계열의 특수대학이나 또는 서연고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진학률,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도 필요로 하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조금 더 학문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연고대부터는 그렇게 학문을 하겠다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빨리 가서 사업해서 뭐 정말 빌 게이츠나 또 잡스 같은, 또는 뭐 이런 학생들도 이런 학생이란다, 그런 류의 어쨌든 사업가적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건국대에 보면 뭐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었지만 자기 추천 전형도 있는 거고, 또 뭐 단국대처럼 창업과 관련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왜 창업자 전형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전형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대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폭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정한, 예를 들어 이제 의대를 간다 그러면 이 학문을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죠. 거의 10년 동안 배우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약대의 경우도 6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약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약대도 뽑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약대도 시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힌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사가 보통의 이제 학생들을 보면 이 감상문을 썼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또 뭐 소감문도 썼고,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시간도 별로 없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행평가에서 활동한 거를 가지고 뭐 감상문으로 썼다고 이렇게 뻥치는 학교도 있고 뭐 어찌됐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거라면 교사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줘도 쓸 말이 없어요. 애가 그냥 대충 찾아서 냈어. 그걸 가지고 뭘 쓰겠어요? 그냥 감상문 제출했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해놓은 성과물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시선이나 시각이 포커스가 매우 우수해서 요거는 좀 기록해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럴 때 이 눈에 뽕 많이 들어오죠. 얘를 이걸 어떻게 했대?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건데? 근데 이 애가 딸랑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독서나 또 다른 면에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도 애가 너무 뛰어나.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이나 뭔가에 행특이나 이런 거에 또 기록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력이고 그것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창의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활동에서 흔한 활동은 뭐 애들 다 해요. 애들이 뭐 어찌됐건 뭐 안 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뭐 5등급, 6등급까지는 그나마 어떻게든 내거든요. 매우 우수하게는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 맞아.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뭐 그 앱을 아까처럼 IT 관련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그것과 뭔가 연계를 한다든지, 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끔 이제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죠. 야, 근데 너 오늘 언제 배웠는데? 그때 애들이 나 학원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봤더니 독학을 했다는 거야. 오, 독학을? 너 근데 왜 그거 여기 써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책 같은 거에 보면 왜 파이썬 뭐 어쨌든 책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책들. 왜 그런 게 안 써 있어? 아,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중요해. 왜냐면 대학교 1학년에 선택 과목은 아니고 필수 과목으로 아마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웬만한 대학들 다 있습니다. 아주 뭐 별로 아닌 대학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대학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융합과 관련한 또는 그 아이들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가끔 아이들이 매우 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면 확인할 거 아니에요. 넌 이건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이가 이 아이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유심히도 보지만 그것이 당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뭐 막 학문해야 되는데 뭐 밖에 활동만 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각자의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적은 좀 나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뭐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서, 근데 그 활동력이 뭔가 비즈니스랑 연결이 된, 사실 대학 나와서 우리 대학 졸업해서 저 아이가 유명해지고 유명한 대표이사 되고 유명한 회장이 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학생들의 사고의 깊이나 사고의 넓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막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를 연결하래 하겠어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아이의 그릇의 크기, 사고력의 크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뭔 전제냐? 엄마 아빠가 요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뭐 나는 신경 안 쓸게.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도 한계가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이가 뭐 아빠 직업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빠가 은행에 다니면 뭐 금융과 관련한 뭔가에 관심이 있어서 IT하고 뭔 연결을 하겠다는 등, 아니면 뭔가 뭐 펀딩을 뭐 하는 뭐 앱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등, 또는 아까처럼 기계공학과하고 생명공학하고 뭔가 연결을 해보려고 했다는 등, 예를 들면 뭐 원주에 바이오 관련 산업이나 인천에 또 바이오 관련한 산업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한 5, 6등급이야. 그러면 원주 미래 그 어디죠? 연세대 미래도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관련 학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지 않을까요? 생명과학과 관련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계하고 관련한 뭔가 매치가 된 뭔가 있다면 아까와 같은 그런 대학에, 그런 학과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쉽게라기보다는 어쨌든 왜냐면 제가 전제를 5, 6등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낮은 등급에도 어쨌든 뭐 3, 4등급 또는 2, 3등급에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에게 아무런 것도 안 던져주고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본 것은 뭐 그냥 초등학교 때 본 거, 뭐 또는 드라마에서 본 거, 영화에서 본 거, 또 영화도 많이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하는 바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책 읽은 거, 결국은 지 공부뿐이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선발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선발하는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은가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지 않죠. 그죠? 매번 여기 교과에서 조금 뽑고 종합에서 조금, 논술에서 조금 뽑고 정시에서 뽑고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결국은 뭐 차라리 공부를 만을 잘해서 수능으로 가든 교과로 가든
아니면 논술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사고력이나 아이의 그 생각의 깊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다방면의 것들이 필요하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그런 사고력을 던져주고, 야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네? 뭐 그런 것도. 아유 엄마 그런 거 어떻게 대학을 가? 이제 요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을 간다고. 나머지는 정말로 생각의 크기를 넓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중에서 어떤 거에 하나 뭔가 매치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매우 뛰어난, 또 관련돼서 아까처럼 책도 읽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아주 특별하게 뽑는 대학들의 경우에 아까처럼 사실 그런데 그렇게 실용적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웬만한 대학에는 다 뽑습니다. 왜냐면 이 대학에 들어와서 꼭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 대학도 알거든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얘 봐라. 걔가 만약에 6등급이었는데 우리 대학은 2등급이야. 근데 걔가 6등급이었다고 가정하자고. 근데 그런 의식이 매우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 동기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뽑을 수 있는 거죠. 이유는 그 동기가 결국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킬 거거든요. 동기가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거니까요. 여태까지는 책상에 못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시험 때 되면 어차피 책상에 앉게 되는 거하고 같은 것처럼 대학에 와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건 정말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 또는 입학사정관들,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대학은 1등급 분이 그래, 1등급 정도지 2등급까지는 그렇게 선발 잘 안 해요. 말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애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왜냐면 그게 당연히 합격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100% 무조건 합격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정말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무슨 대단한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봤고 관련돼서 책도 읽고 관련돼서 뭔가를 했고 그것이 교사의 입장에서 봐도 이런 특이한 애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해 줬다면 그게 뛰어나다는 거죠. 남들 흔한 걸로 그냥 이렇게 말발로 이렇게 써놔 있는 거 보면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1, 2, 3, 4, 5, 6등급 일하면 7등급도 좋습니다. 일하면 아까처럼 확실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확실한 동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니까 동기부여가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될 때 그 가능성이 정말 우리 애는 한 10%뿐이 가능성이 없어 그 대학 가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면 90%로 그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 요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